그럼 보자. 문제는 채점했어? 안 했지? 했어? 불러줄게. 11번에 팽창, 하강, 응결, 그 다음에 12번에 X000, X0. 그 다음 13번에 가열, 상승, 올라갈 때, 낮은, 모여들 때. 그 다음 14번에 저근형,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소나기비. 그 다음 15번에 병빙빙. 그 다음, 야, 65페이지는 다 풀었지? 그리고 66페이지를 봐. 야, 구름의 발생 원리인데,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와. 66페이지가. 봐라. 플라스틱 병에 물을 조금 넣는다. 왜? 수증기를 공급해 주는 거야.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에 간이 가압장치. 가압장치는 뭐야? 야, 이걸 누르지. 이 위에 있는 걸 누르지. 그러면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져.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가압장치가 달린 뚜껑으로 입구를 닫는다. 간이 가압장치를 여러 번 누르지. 그러면 안에가 플라스틱 병 안에가 기압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여러 번 누르고 플라스틱 병 내부의 기온과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야, 단열 압축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압축되면서 기온이 상승해. 그래가지고 24도에서 26도로 어떻게 돼? 이때는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 오히려 야, 물방울이 뭘로 흩어져? 수증기로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이 맑아져. 오히려. 그러니까 내부 변화는 없다 맑다. 그리고 뚜껑을 열지. 그러면 어떻게 돼? 기압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팽창하지. 단열 팽창이 일어나.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면서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물방울이 생겨. 갖고 보자. 기온은 26도에서 23도로 하강해. 그리고 내부 변화는 뿌옇게 흐려진다. 왜? 응결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플라스틱 병에 향연기를 조금 넣고 2, 3번 과정을 반복하며 플라스틱 병의 내부를 관찰한다. 내부는 향연기를 넣을 때보다 넣지 않을 때보다 더 뿌옇게 흐려진다. 향연기 역할은 뭐야? 밑줄거의 윤준아의 응결핵 역할을 한다. 야, 이게 물방울이 응결할 때 먼지나 기체 뭐 이런 게 있지. 그러면 응결이 더 잘 일어나. 더 잘 일어나. 옆에 봐라. 응결핵은 봐라.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작은 알갱이로서 바닷물이 증발할 때도 발생하는 소금 입자, 먼지, 연기 등이 응결핵의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이거 풀어봐. 66페이지 풀어와. 그리고 76페이지까지 풀어오고 이제 자, 기압 보자. 기압 보자. 공기 압력을 보자. 기압과 바람. 야, 왜 기압하고 바람은 같이 배워? 야,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가 불어?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기압을 같이 배우는 거야, 바람하고. 이해되니? 그럼 보자. 자, 보자. 그러면 첫 번째 기압이 있다. 기압이 뭐야? 공기의 무게에 따른 압력이야. 야, 우리 우주 나가지. 그럼 어떻게 죽는다? 우주복 안 입고 가지. 어떻게 죽는다? 빵 터져 죽어. 얼마나.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이런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요 지표면은 1기압이야. 공기가 1기압으로 누르고 있어. 그럼 우리 내부에서도 1기압으로 밀어. 갖고 1기압이니까 서로 상쇄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를 유지해. 근데 우주 가면 공기가 없어. 진공 상태야. 그러면 야, 누르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팽창하려는만 있으니까 빵 터져주고. 공기도 소중한 거야. 자, 기압이란 건, 자, 우리가 일명 대기압이라고 해. 지금 대기압이 1기압이다. 대기압은, 야, 기압이란 건 단위 면적의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따른 압력을 뭐라고 해야 되나? 기압이라고 해. 기압이란 건 뭐라고? 단위 면적이 작용. 공기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 뉴턴이야. 그래서 기압의 단위가 뭐가 있어? 뉴턴 미터가 있고, 그리고 뭐 있냐면 기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헥토파스칼. 또 뭐가 있어? 이게 이거야. 우선 이거고. 자, 봐라. 뭐라고? 기압은 공기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근데 기압이 작용하는데 이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압은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잡아라. 모든 방향으로 잡아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으면 이 모든 방향에서 종이한테 기압이 작용하면서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신문지를 펼쳐 이렇게 신문지를 펼쳐갖고 자로 들어올리지. 그러면 신문지는 모든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만 올라오지. 여기 닿은 데만 올라오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아서 물에 넣으면 페트병이 모든 방향으로 찌그러진다. 왜? 모든 방향으로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이거 시험 잘 나온다. 기압은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물어본다.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두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신문을 펼쳐 자로 빠르게 들어올리면 잘 올라오지 않고, 페트병에 뜨거운 물 조금 넣으면 뚜껑을 닫아서 얼음물에 넣으면 페트병이 모든 방향으로 찌그러진다. 그 다음 기압 측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일 처음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누구다?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측정했어. 누가 측정했다고? 토리첼리가 뭘 통해서? 물이 아니라 수은을 이용해서. 수은을 이용해서. 왜 물을 못 썼어? 물로 실험하려면 유리관이 10m짜리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10m짜리 유리관도 만들기 힘들고, 이거 실험하기가 힘들어. 근데 물보다 밀도가 13.6배 무거운 수은은 위험하지만, 밀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1m짜리 유리관이면 돼. 그러니까 1m짜리 유리관이니까 실험하기도 편하잖아. 이해됐어? 만들기도 편하고. 라고 기압 측정은 누가 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가 동그라미 뭘 이용했다? 수은을 이용했다 라고 최초로 추정했다. 그래가지고 자, 야 수은은 중금속이라고 했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야 지방 조직하고 결합해갖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버려. 갖고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갖고 무거운 금속이야. 밀도가 굉장히 큰 금속이다. 근데 유일하게 금속 중에 액체로 존재하는 거야. 갖고 유리관 1m짜리에다가 수은을 갖다가 이렇게 가득 채워.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그 다음에 수은이 담긴 수조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원래 1m 가득 차 있었지. 근데 이게 내려와갖고 76cm에 멈춰. 봐라. 실험 과정은 수은을 가득 채운 길이가 1m짜리 유리관을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운다. 그 다음 실험 결과는 유리관 속에 수은이 내려오다가 수은면이 면으로 76cm의 높이에서 멈춘다. 그럼 멈추는 까닭은 야 정지지. 정지면 뭐라 했어? 정지하고 등속은 합력이 0이 된다. 합력이 0인 게 뭐야?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거. 봐봐. 합력이 0인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 물체에다가 5N의 힘을 줬어. 반대 방향으로 5N의 힘을 줬어. 그러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합력은 얼마야? 0이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 정지해버렸어. 특히나 이 수은이 1m에서 점점 내려오더니 76cm에서 정지했어. 그럼 합력이 0이야. 모든 힘의 크기가 어떨까? 같다는 거야. 봐봐. 무슨 말이냐? 봐봐라. 수은을 여기다 채우는 수조였어. 1m짜리 유리관이었어. 얘가 내려오더니 1m에서 내려오더니 어디서 멈춰? 76cm에서 멈춰. 그러면 멈추고 정지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력이 0이야. 그럼 여기에 봐봐. 첫 번째 수면에 작용하는 그게 있어. 요 대기압이 있어. 공기가 밀어 제낀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수은 기둥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해. B야. 그리고 수면이 이 기둥을 떠받쳐. 그러면 이 힘들이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결국에 A하고 B하고 같네. 힘의 크기가. 그러면 뭐야? 수면에 작용하는 A는 뭐야? 대기압. B가 뭐야? 수은 기둥의 무게. 그러면 대기압하고 수은 기둥의 무게하고 똑같네? 따라서 자, 야 여기에 수면에 작용하는 거 현재 우리 지구 표면에서는 일기압이 작용해. 즉 일기압하고 수은 기둥의 무게 몇 cm? 76cm지. 근데 수은의 원소 기호가 Hg야. 그러니까 76cm지 Hg하고 똑같다는 거야. 수은 기둥의 무게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얘가 뭐야? 밀리미터로 고치면 760mm Hg야. 또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4 헥토파스칼. 또 물기둥 얼마하고 똑같아? 10m하고. 이게 일기압이야. 이해됐니? 근데 이때 봐라. 야 실험 결과 봐봐. 유리관 속에 수은이 내려오다 보면 수은면으로부터 76cm에서 멈춘다. 멈춘 까닭은 뭐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은면 전체에 작용하는 기압이 정지는 뭐라 했어? 근데 합력이 0이라고 했지. 이렇게 모든 힘의 크기가 같아. 이렇게 수은면에 작용하는 대기압하고 수은 기둥의 무게하고 어떻다? 같은 거야. 따라서 봐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
수음기둥을 떠받친 압력. 야, 이 세 개가 세 힘이 작용하지. 근데 세 힘이 어떻다? 다 똑같다는 거는 거지. 근데 A가 뭐야? 수음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이야. B가 수음기둥의 무게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다는 거지. 따라서 수음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은 얼마야? 1기압이잖아. 그리고 수음기둥의 무게가 뭐냐? 몇 센치에서 몇 센치야 지금? 76cm지. 그러니까 76cm HG가 수은의 원소기호야. 윤진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1기압하고 수음기둥 76cm하고 똑같다는 거야. 무게가. 무게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기압이 76cm HG라고 표현합니다. 밀리미터로 하면 10을 곱해줘. 760mm HG다. 그리고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헥토파스칼. 그리고 물기둥으로 바꾸면 10m야, 10m. 이해됐지? 그리고 이때 수음기둥의 높이는 온리 뭐에만 비례해? 뭐에만 비례해, 얘들아? 뭐에만 비례해? 기압. 기압, 그렇지. 온리 수음기둥의 높이는 뭐에만 비례해? 기압에. 그러다 보니까 수음기둥의 기울기나 유리관의 굵기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기울기를 어떻게 하건 유리관의 굵기를 얇게 하건 두껍게 하건 얘는 무조건 1기압하에서는 몇 센치 올라가? 76cm. 온리 기압에 의해서만 변해. 수음기둥의 높이는 이해됐지? 자, 뭐라고 나왔냐면 그게 봐봐. 수음기둥의 높이는 기압이 같을 때 유리관의 굵기를 다르게 해도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음기둥의 높이는 똑같다. 즉 기압에 의해서만 수음기둥이 높이가 변해. 기압이 높아지면 수음기둥의 높이가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수음기둥이 높이가 낮아진다. 따라서 수음기둥이 H1이 제일 높고 그 다음 H2, 그 다음 H3야. 따라서 기압은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 C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옆에 플러스 강의 옆에 봐봐. 마그데부르크의 방구라고 있어. 게리케는 1654년 마그데부르크에서 방구 2개를 붙이고 방구 속에 공기를 뺀 후 분리실험을 하였다. 이 방구는 말 18마리가 양쪽에 잡았을 때 겨우 분리되었다. 자, 잡아라. 잡아라. 방구 내에 공기를 뺐어. 공기를 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빼니까 진공 상태로 만들면 밖에 내부 압력은 없어. 이게 뭐냐면 야, 공기를 여기 있는 공기를 빼버리지. 그러면 야, 기체 압력은 얘들이 뭐냐, 저기 내부 압력은 얘들이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해. 여기서 그래갖고 벽면을 갖다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부 압력을 미치거든. 근데 공기가 없어. 그러면 기체들이 운동 안 하지. 그러면 내부 압력은 없어. 온리 뭐만 작용해? 내부 압력만 작용해. 그러면 얘가 잘 떼져 안 떼져? 안 떼지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안 떼진단 말이야. 근데 공기가 있어, 얘들아. 봐봐. 공기가 있어. 공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뭐가 존재해? 내부 압력이 존재해. 공기가 있으면 애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해. 갖고 뭐가 있어? 밖으로 나가려는, 밖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이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 압력도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외부 압력이 작용하고 내부 압력도 작용하기 때문에 떼내기가 어떻다? 쉬운 거야. 떼내기가 어떻다? 쉬운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방구에 공기를 뺀 경우는 방구의 바깥쪽에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방구가 잘 분리되지 않고 내부 공기를 빼지 않은 경우는 방구 안과 밖에 공기 압력이 같아. 방구가 쉽게 분리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뭐야? 뭐 때문이야? 야, 외부에서 일기압으로 밀지. 그럼 우리가 내부에서 내부 압력이 일기압으로 밀어. 그러니까 이게 쌩쌩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 못 느껴? 기압을 못 느껴. 근데 우주로 가면 우리가 어떤다? 내부 압력만 진공이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존재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빵 터져주고 이렇게 내부 압력만 존재하고 있다. 이해됐어? 그리고 기압의 크기와 단위가 크기. 단위는 뭐 쓴다? 기압 쓰고 뭐 쓴다? 센티미터 Hg, 밀리미터 Hg, 헥토파스칼을 쓴다. 1기압은 수음기둥 몇 cm하고 똑같다고? 76cm하고 똑같아. 그래서 76cm Hg. 미리로 고치면 760mm Hg. 또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 얼마? 10m. 또 공기가 우리가 대기권에 얼마까지 있어? 1000km까지 있지. 따라서 공기기둥 1000km의 압력이다. 알아나? 이거 시험 나온다. 이해됐지? 기압의 단위는 기압 헥토파스칼 센티미터 H자. 1기압의 크기는 수음기둥의 높이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1기압은 76cm Hg, 760mm Hg,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 10m의 압력, 공기기둥 약 100km의 압력이다. 기권의 높이야 1000km가. 그리고 기압은 기압의 변화를 봐라. 온리 뭐에 의해서만? 높이하고 측정 장소에 따라만. 자, 기압은 높이하고 무슨 관계?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어떻다? 적어져.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높이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잖아.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그럼 기압이 줄어들어. 이해됐지?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왜? 공기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공기의 밀도가 급격히 작아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다. 왜? 고지대는 저지대보다 기압이 낮아서 수음기둥이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옆에 봐라. 또 보충자료 봐봐. 높은 산에 오를수록 공기의 산소 마스가 필요하거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적어져. 갖고 고산병에 걸리잖아. 갖고 고산병은 다 없어. 밑으로 내려올 것밖에 없어. 산소 마스크 쓰거나.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점점 커지지. 왜? 기압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한다. 비행기 안에서는 과자 봉지가 어떻게 돼? 부풀어 올라.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져. 고막이 이렇게 있어. 고막이 얇고 투명한 막인데 이렇게 있어. 근데 높이 올라가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가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 기압이 낮아져. 그러다 보니까 내부 기압이 더 세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고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멍해지는 거야. 근데 귀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있어.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야. 침 삼키거나 하품하지. 그러면 이게 압력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멍함이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니?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높은 곳은 기압이 낮아져서 몸속의 압력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73페이지 안 풀었으면 풀고. 자, 보자. 여기 또 문제 줄게. 풀어. 윤진이 모르고 있어? 금방? 배운 거? 괜찮아? 모르고 있어? 어떤 거 모르고 있어? 네, 잠깐만 이것만 해주면. 윤진아 바로바로 말해. 대수기만.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아 여기서 설명 좀 해서 아니면 앞에 것도 괜찮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부딪혀서 야 이거는 뭐야? 뭐냐? 병합설이지. 병합이라는 거 뭐냐면 합해지는 거야. 근데 저희도나 열대지방이나 저희도는 야 구름의 온도가 0도보다 높아. 그러니까 구름이 온이 뭘로 돼 있어? 물방울로만 돼 있잖아. 얼음할 게 없어. 이게 얼음이 되려면 0도 이하야 돼. 근데 구름 전체가 얘는 0도 이상이야. 그러니까 온이 뭐로만 돼 있어? 물방울로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따뜻해지잖아. 그러니까 물방울이 이제 작은 물방울들이 합해져가지고 충돌해서 합해져. 또 큰 물방울. 근데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 이제 이게 비가 되는 거야.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얘가 얼어서 얼음이 될 수는 없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따뜻한 비가 되잖아. 이건 병합설이라고 했잖아. 병합설이잖아. 그래서 병합설인 거야. 근데 빈경설은 뭐라 했어? 중위도나 고위도라고 해요. 추운 지역이야. 중위도 지역은 겨울 되면 추워. 그래갖고 야 여기가 0도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있으면 여기가 0도 여기가 마이너스 40도. 그러면 0도 이상에서는 물방울만 생겨. 근데 0도하고 마이너스 40도 사이에는 물방울도 있고 얼음알갱이도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40도 이하면 뭐냐? 어떻게 돼? 얼음알갱이 있지. 근데 여기서 가운데에서 이 물방울이 증발을 해. 갖고 수증기가 돼. 근데 이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바로 달라붙어. 승화라 그럴 거예요. 기체에서 고체로 되지. 그럼 얼음알갱이가 어떻게 되죠? 문제. 커져 작아져. 수증기가 달라붙으니까 커져. 갖고 계속 커지다가 중력 때문에 떨어져. 그러면 안 녹으면 뭐가 돼? 눈이 되지. 그리고 녹으면 비가 되는 거야. 차가운 비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위도나 고위도는 눈비가 안 해요. 응? 우리나라도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잖아. 우리나라가 중위도입니다. 이해됐어? 이게 빈경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합설이지. 이해됐지? 그 다음 또 들어봐. 모르겠어. 야 윤진아, 구름이 생성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공기가? 그렇지. 상승하면 어떻게 돼? 기압 낮아지지.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돼? 팽창하지.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 그렇지. 왜? 위를 해버리니까 열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야. 그럼 열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열이 적잖아.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지. 그러면 뭐가 있을 점에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응결이 시작되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는 있을 점에 도달해. 그러면 뭐가 돼? 수증기가 이제 응결해버리겠지, 물방울. 그러면 그 물방울이 높은 상공에 떠 있으면 그게 뭐다? 그렇지. 반대로 하강을 하지. 그러면 기압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지.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높아져.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증발이. 이게 물방울이 뭘로 변해? 수증기로 변해. 그럼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밝아지는 거지. 얘는 공기가 단열 팽창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그렇지.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응결해갖고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결해갖고 구름이 형성되지. 그러면 여기는 뿌옇게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구름이 형성되려면 조금 공기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고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해. 풀어와이? 문제.
기출이라든지 뭐 자료 있으면 나도 하나씩 다 보내줘. 그래야 내가 기출 자료는 근데 이거 잘 찾아야 돼서 나도 찾아. 아 그게 아니라 기출 자료는 그 뭐야 기술생을 싹 다 모아놓은 거야. 그 지금 끝나고 이게 뿌려져 기술생을 싹 다 모아놓은 거. 저희가 내일 몇 시쯤 몇 시에 끝나고 하면요 하고 내일 4시요. 내가 여기 4시도 못 왔거든. 네. 4시 반 그럼 저 수업 수업인가? 또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그렇잖아. 올수 있지. 그래? 그러면 몇 시 상관이니까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 3시 반까지 올게요. 선생님이 다음 빼는 거 뭐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애들 기출 풀리고 있나? 아직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 기출할 거 한국부터 기출로 딱 만들어 놓으면 뽑아서 풀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기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만들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 요번거 기출합니다. 노션에다 그건 이만 안 되냐? 차라리 노션에다 노션 용량이 적어가지고 노션 기출 같은 건데 기출 싹 다 넣으면 그 공부하는 거 노션 얼마예요? 한 달에 4만 원이면 클라우드 얼마예요? 보진 않았는데 제가 학교별로 원래 그게 왜 그러냐면 저쪽에 일이 좀 되게 엄청난 양을 넘는 그게 기출이 근데 그거 알지? 기출 이름 다 빼고 써야 되는 거 있어요. 학교 이름 쓰면 안 돼. 큰일 나요 요즘에. 아, 그래요? 그래서 기출은 아니면 원래 기출을 우리가 따로 만들었을 때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다 만들면 안 걸리는 아니 거예요. 근데 요새 기출이 다 PDF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그것도 안 돼요? 초성도 안 돼요? 인성 여부는 임시력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지워놓고 애들한테만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마도 안 만들었잖아. 기출에다가 1번, 2번, 3번 써야 되는데 1번 학교, 2번 학교, 3번 그것도 괜찮고 원래는 그럼 그 그게 1번 학교를 적기면 괜찮대. 영단을 만들면 이게 학원에서 만들어주려고 하면 저기하고 애들이 지네가 어디서 구했다 보면 한 번씩 구했단 말이야.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또 객관식 있잖아. 객관식만 없애면은 이 PDF에 객관식을 다 빼서 이렇게 복사해 준다고 그러면은 나쁘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 기출 근데 도전 한번 보실래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나오는 나는
기다려. 여기 있어. 자 보자. 문제 갖다 줄게 좀 이따. 이거 나서 뒷장을 끼워봐. 이제 바람 보자. 바람을 보면 바람이란 건 공기의 이동이라 있지. 공기의 뭐다? 수평적인 이동이다. 야, 너 수업 있지? 수업 있냐? 6시 반부터 수업 있는 사람 손들어. 있어 없어? 저요? 어. 저 7시. 너는? 그래? 지금 7시, 6시 반이야?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다 끝내버릴 거야. 어? 그리고 가도 되고 문제 줄게. 문제 받아갖고 와.